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46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11번은 요 탄화칼슘 500g이 물과 반응을 할 때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표준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기압 상태를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하죠. 요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의 부피하고 위험도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탄화칼슘은 삼류연물이죠. CA, C2예요. 요 놈을 우리가 카바이드라고도 하죠. 요 놈이 물하고 반응이 되면 CA, 자, H2O는 HOH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OH하고 칼슘하고 결합이 되죠. 칼슘은 몇 가예요? 양이온 2가죠. 그 다음에 OH는 음이온 1가예요. 그래서 OH 2개하고 결합이 되고요. 생성되는 거는 요 C2하고 요 H2하고 해서 C2H2 아세틸렌 기체가 나오는 거죠. 자, CA는 서로 하나씩 같죠. 그 다음에 탄소 2개 같죠. 자, 반응 후에 수소가 몇 개예요? 4개죠. 산소가 2개고, 그러니까 2가 들어가야 반응식이 완결이 된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요 칼슘이, 탄화칼슘의 분자량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데, 이 칼슘이 원자량이 얼마냐? 주어지질 않았죠.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20번까지는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수, 헬리, 배붕탄, 질산풀, 내나마, 알규인, 황염화, 칼칼. 그래서 칼륨이 19번이고요. 칼슘이 20번이에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여기 20이기 때문에 짝수죠. 짝수는 원자 번호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대부분 그게 다 원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은 원자량이 40이에요. 자, 그럼 요거의 분자량은 40 플러스 탄소가 12가 2개죠. 그러면 64가 요 CaC2에 뭐예요? 이게 몰리브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MW로 많이 쓰죠. 분자량.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분자량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표준 상태로 나왔을 경우에는 비례식으로도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온도나 압력이 항상 표준 상태가 아니고 어떤 주어진 압력이나 온도를 적용을 하려면은요, 항상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요 V는 PM분의 요 WRT라는 공식,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요? 항상 생성된 요 기체의 그 몰수, 이놈을 항상 곱해주고요.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반응 물질은 항상 1몰 기준이라고 그랬죠. 반응 물질은 1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 쉽게 요 생성된 요 기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긴 지금 안 써 있는 건 1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다시 반응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1몰이니까.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W 무게는 지금 얼마예요? 500g이죠. 자, 기체의 부피를 단위가 뭐예요? 리터죠. 자, 요 V가 요게 리터가 되면은 요 무게는 g을 대입하면 되고요. 물어보는 요 부피가 세제곱미터면 요 W가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이 500g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R은 기체상수 0.08,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273에다가 기준온도 표준 상태니까 0도씨죠. 그래서 이게 켈빈 온도 도 K가 되죠. P, 압력은 지금 얼마예요? 표준 상태니까 1기압이죠. 그대로 1. 분자량은 계산했죠. 우리가 64. 여기에다가 생성되는 기체 그대로 1이죠.
그래서 생성되는 그 기체에 여러분이 리터 계산하면 174.89 리터가 바로 생성되는 그 아세틸렌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또 물어봤어요? 오염도 물어봤죠. 자, 아세틸렌이 2.5에서 81%로서 연소 범위가 가연성 기체 중에서는 가장 넓어요. 두 번째 기체가 수소죠. 자, 이 수소는 4에서 75%가 연소 범위예요. 자, 그러면 요게 연소 범위가 2.5에서 81%니까 오염도 H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값을 하한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상한이 지금 81%고 하한이 2.5%죠. 그래서 하한값 2.5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오염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염도 계산하면 이게 31.4가 나와요. 그래서 이 11번 같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풀기 때문에 아마 저절로 암기가 될 거예요. 자, 12번은 출제 기준에서 제외된 그 국제 해상 오염물 규칙이니까요. 넘어가겠고요. 다음 3번이죠. 자, 13번이요. 13번은 요 3종 분말 소화약제. 온도가 190도, 215도, 300도씨에서 열분의 반응씩 쓰시오. 이것도 아마 제가 강의하면서 보면 대략 한 4-5번은 나온 것 같아요.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3종 분말 소화약제가 요 NH4, H2PO4, 제1인산 암모늄이죠. 자, 요 놈이 190도씨에서 열분해하는 것이 1차 열분해고요. 그 다음에 215도씨에서 열분해하는 것이 2차 열분해. 그 다음에 300도씨에서 열분해하는 것이 3차 열분해예요. 자, 그럼 190도씨에서 요 제1인산 암모늄 요 놈이 열분해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여기 NH4에서 NH3 암모니아 기체가 나오고요. 요 H가 하나 이쪽으로 붙어서 H3PO4. 요게 뭐예요? 요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산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열분의 반응식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좀 많이 쓰냐면 오르토 인산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는 오르토 인산이라고 써주세요. 물론 그냥 인산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요. 좀 명확히 하려면 오르토 인산. 그 다음에 215도씨에서는 열분에는요. 요 오르토 인산 있죠. H3PO4가 요거 두 몰이 열분해를 하면은 여기서 H2O 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H4 P2 O7 요게 무슨 인산이냐? 요게 바로 그 피로인산이죠. 피로인산. 300도씨에서는요, 요 H4 P2O7, 즉, 피로인산이 열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은 마찬가지로 요 물하고 HPO3, 요놈이 두 몰이 나오죠. 그래서 HPO3는 요걸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메타인산, 방진작용을 한다는 거. 우리 많이 했었어요. 소방 원론이나 아니면 관리사 공부하는 화재 역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죠. 메타인산이 방진작용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숯불같이 연소되는 거를 갖다가 방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진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열분의 반응식, 여러분 꼭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 H4, P2, 이게 O4가 아니고 이게 O7인데,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다 아마 고쳐져 있을 거예요. 다음은 14번 나가죠. 자, 14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연물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뭐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여기 밑에 구조식이 나왔네요. 구조식이. CH2ONO2, CH2ONO2. 이게 바로 니트로그리콜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틸렌 그리콜이 CH2OH, CH2OH. 이게 뭐예요? 에틸렌 그리콜이죠. 우연물 사류에 제3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3석유류예요. 자, 여기에다가 두 몰의 HONO2 질산을 갖다 가하면 요 H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요 NO2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H2ONO2, CH2ONO2. 그 다음에 여기에 HO하고 요 H하고 만나서 두 몰의 H2O, 물이 생기죠. 이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여기에다가 가하는 거죠. 요 놈이 뭐예요? 요게 바로 니트로 글리콜이라는 거죠. 즉 에틸렌 그리콜을 니트로화 시키면 니트로 그리콜 해가지고 요건 오류에 어디에 들어가요? 질산 에스테르류,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자, 1번은 이 물질의 명칭을 쓰라고 그랬어요. 명칭은 니트로그리콜이죠. 이 물질의 품명 제5류에 요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요. 질산 에스테르류. 그다음에 지정수량 쓰라고 그랬죠. 자, 오류는 그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이죠. 히드록실 아민.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죠. 그래서 히히. 그 다음에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112라고 그랬죠. 유질이 10kg, 히히가 100kg, 니니아 D가 200kg. 그래서 유질이 위험등급 1등급, 히히하고 니니아 D가 위험등급 2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니트로그리콜은 질산 에스테르류,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10k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니트로그리콜의 열분의 반응식. 그래서 니트로그리콜이 열분해하면 질산물이라고 그랬죠. 질산물이 아니고 이물질이라고 그랬죠.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그 다음에 질소하고, 이물질. 다음에 15번 넘어가죠. 자, 15번은 이 화학 소방 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하고 설비에 대한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세요. 이건 뭐 어쩌다 한번 나와요. 포수용액 방사차죠. 포수용액의 그 방사 능력이 분당, 요거는 2000리터 이상. 그다음에 소화약액 탱크 및 소화약액 혼합장치죠. 이놈을 비치하고, 그 다음에 몇 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인데, 이건 10만 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약재를 비치한다는 거. 분말 방사차는 매초
요거는 그 35kg 이상 방사 능력이. 그다음에 분말 비치하는 것은 1400kg 이상의 그 분말을 비치한다는 거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그다음에 16번. 이건 약방의 감초예요. 한 10번도 더 나온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요 제조소하고, 그 다음에 요 일반 취급소죠. 예방규정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이에요. 예방규정. 두 번째는 요 지정수량의 요 100배죠.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갖다가 저장하는 5개 저장소. 세 번째가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요건 옥내 저장소죠. 그 다음에 지정수량의 200배죠. 이상의 위험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요건 5개, 요건 탱크 저장소. 그 다음이 안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죠. 여기에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죠. 그래서 요 가로넣기니까 1번 보면은 제조소죠.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10배. 5개 저장소는 100배죠. 옥내 저장소는 150배. 그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 요거는 200배였죠. 여러분이 가로넣기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의 그 기준 매번 시험에 나와요. 다음은 17번은 제1류 오염물 중에서 요 과산화나트륨 Na2O2죠. 요거에 대한 강물음에서 물음 1번은 요 물하고의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요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은 심한 열하고요, 조연성 기체인 산소를 발생하죠. 그래서 요 H2O는 H하고 OH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NA하고 OH하고 만나서 NaOH 수산화나트륨 생기고요. 여기서 조연성 기체인 수소, 그 다음에 심한 발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수 맞춰줘야 되겠죠. 자, 여기 NA가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 여기 2개니까 2개 맞고요. 그 다음에 산소죠. 산소가 반응 전이 3개죠. 여기 2개 있고, 여기 하나가 되려면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전체 2를 곱해주면 2분의 1 없어지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물음 1번에 과산화나트륨하고 물과의 반응식, 다음 2번은 요 Na2O2하고 뭐하고 에틸알코올 C2H5, 요게 에틸기죠. 알코올이니까 OH기가 들어가야 되죠. 자, 요거는 요 H가 빠져나가고 대신 요 NA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C2H5O의 Na, 나트륨 에틸레이트죠. 요 놈이 생기고, 여기에서 나온 요 H하고 요 O2하고 만나서 H2O2 과산화 수소가 생기죠. 개수 맞춰주려면 여기 NA가 여기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2 들어가다 보면 에틸기도 마찬가지로 2개 들어가야 되니까 에틸알코올이 2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개수를 맞춰주면 되죠. 다음 물음 3번이요. 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자, Na2O2 과산화 나트륨에다 여기다 CO2를 방사하면은요, Na2 CO3 생기고요. 뭐가 생겨요? 산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Na 두 개 맞죠? CO3에서 C가 하나, O가 여기 3개, 5개, 여기 4개가 되죠? 그럼 여기 2분의 1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4개가 되죠? 산소가. 그래서 다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기 과산화물에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면은요,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요, 이산화탄소하고 과산화나트륨이 그 반응을 해서 무슨 기체? 예, 조연성 기체인 이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다음 18번 나가죠. 자, 18번은 다음 물질의 시성식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는요, 한번 풀어봤던 사람은 풀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요, 절대 못 풀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보면은, 무색 투명한 특유의 향이 있다. 우영물이 대부분 무색 투명해요. 특유의 향이 있죠, 사료는 다. 뭐 벤젠, 토루엔, 뭐 아세톤. 분자량이 74인 걸 찾아내려면 여러분이 한참 찾아야 돼요. 뭘 계산해야 할지 모르죠, 어떤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었던 사람은요, 분자량이 74인 것은 요 C2H5 가운데 산소가 있고요. C2H5 디에틸에테르, 요게 분자량이 74예요.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이건 문제답을 아예 외워버려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색의 액체로 다 특유의 냄새가 나고 분자량이 얼마냐? 53인 제1석유류. 1석유류는 뭐가 있어요? 아가, BTCM, pH, 초기화, CC. 근데 그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 CH2, CH에 CN. 요게 바로 아크릴로 니트릴인데, 요건 그 분자량 계산하면 53이에요. 여기다 뭐 이중결합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한번 문제를 풀어봤던 사람은 풀 수가 있고, 처음 본 사람은 못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디에틸에테르 요 구조식 꼭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과산화물 생성 확인 방법, 디에틸에테르에다가 TI 요도와 칼륨 수용액 10%짜리 두세 방울 갖다 가하면 황색으로 1분 이내에 변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됐구나 알 수가 있고요. 과산화물 생성 방지는 40mC 구리망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과산화물 제거 시약은 황산 제1철 또는 뭐 환원철이라고도 하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19번. 요 우연물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갖추어야 할 시설은요, 전용의 사무실인데 면적 기준은 없어요. 그냥 사무실이에요. 전용의 사무실. 그래서 요 갖추어야 할 요 시설은 전용의 사무실. 그 다음에 필수 장비 3가지. 이건 매번 나와요. 그래서 그 필수 장비 3개는요. 자기 탐상 시험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에서 3가지, 자기 탐상 시험기, 초음파 두께 측정기, 그다음에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3가지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20번은 이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정 과산화물 뭐 저장 창고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이게. 자, 이 지정 과산화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이 옥내 저장소의 그 기준을 보면은요, 요거는 150제곱미터로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여기다 격벽을 갖다 설치하는 거죠.
이 내부까지 이 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벽은요, 재질이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죠. 그 다음에 두께 4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그 다음에 양벽으로부터 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격벽이 좀 튀어나와야 돼. 벽에 이 정도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 튀어나온 길이가, 요 놈이 튀어나온 부분이 1m 이상이 나와야 돼요. 양벽에. 근데 요 지붕은 얼마? 50cm 이상 돌출이 돼야 돼요. 지붕 쪽으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격벽을 갖다 요 내부까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부에 설치되는 요 바닥 면적은요, 5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는 거예요. 격벽으로. 지정 과산화물 옥내 저장소죠. 그래서 이 저장 창고는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격벽으로 50제곱미터 이내마다 이 내부로부터 요 벽 바깥에까지. 그래서 이 벽 쪽으로는 1m 이상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되고요. 지붕은 50cm 이상 나와야 되죠. 그래서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획을 하되, 이 경우 해당 요 격벽이죠. 격벽의 재질은요, 두께 3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죠.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죠. 그다음에 40cm 이상의 이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하고,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튀어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붕으로부터의 그 상부는 50cm 이상 돌출이 돼야 된다는 거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 창문 설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창문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이게 2m 이상 위로 나와야 되고요. 이 창문의 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 그 다음에 이 창문의 요 면적이죠. 요건 벽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세 해설 쪽에 보면은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저장 창고의 그 출입구에는 요 갑종 방화문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장 창고의 요 창이죠. 창문이죠.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그 다음에 창의 면적이에요. 요 창의 면적은 벽면적 합계의 80분의 1 이내. 그 다음에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지정 과산화물의 옥내 저장소의 그 저장 창고 기준은 꼭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